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치러진 이번 타이완 총통 대선에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 의석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커원저의 역할이 매우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커원저가 국민당과 협력한다면 한고위가 입법원 원장이 될 것입니다. 한고위는 전에 가오슝 시장 문제를 두고 아마도 민진당의 원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당시 한고위가 가오슝 시장으로 재임 시 민진당에 의해 해임됐었습니다. 거기에 2020년 총통 선거에서는 차이잉원에게 처참하게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천수이벤이 총통이었던 2000년과 비슷한지라 그 당시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조심스레 해보게 됩니다. 천수이벤 총통 당시 그는 민진당 소속이었고 입법원은 국민당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었었습니다. 당시 천수이벤이 제안한 모든 제안이나 법안은 국민당에 의해 저지됐었죠. 따라서 향후 라이칭더가 일부 국방 예산이나 무기 구매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입법원에서 차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신임 대통령에게는 큰 도전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커원저가 민진당과 협력하게 된다면 민진당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커원저 역시 민진당과 협력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외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여러 성과들을 올릴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중국 측이 그에게 가할 압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커원저가 중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 역시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커원저와 국민당의 협력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이칭더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듯합니다. 그는 오늘 승리 연설에서 민주적인 대동맹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타이완 국민의 투표가 견제와 균형을 희망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천명하면서 민주적 대동맹을 구축하여 어떤 법안이라도 나라의 안녕과 인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연설하였습니다. 그는 협조적인 집정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이완 선거를 국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상호견제 사이에서 타이완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라이칭더는 독립과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민진당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은 인류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길 원하기 때문에 타이완의 섬 연결고리를 돌파하고자 할 것이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시진핑이 타이완 섬 연결고리를 결코 돌파할 수 없게 막을 것입니다. 미국은 아마도 이번 타이완 대선에서 양당 중 어느 당 후보가 총통으로 선출되든 물러나고 타이완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새로 당선된 총통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즉,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만약 타이완을 중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세계의 큰 형이라는 미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이념 대결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일 테고 결국 첨단 기술의 글로벌 산업 체인은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 해협의 현상을 유지하고 타이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타이완은 현재 전 세계 산업 체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계는 스토리지 컴퓨팅 성능과 칩에 의존하게 될 것이니까요. 향후 4년 동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타이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